어머니 얼마나 아프셨으면 그거를 다 못 부르시고 가셨나이까. 대신 이 아들이 불러드리옵니다. 고요한 내 가슴에 무덤 앞에서 한 남자가 노래를 한다. 뭔가 특별한 사연이 있는 듯한 노래. 노래에 담긴 마음이 애절하다. 아무리 봐도 요즘 사람 같지 않은 어지간히 이상한 이 남자. 허름한 상복에 수염마저 긴 이상한 차림의 남자가 왜 무덤 앞에서 노래를 하는 것일까? 그 특별한 사연은 무엇일까? 충남 서산의 한 슈퍼마켓. 이상한 차림의 남자가 장을 보고 있다. 북어 하나를 고르는데도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다. 그 깨끗은 하네. 예. 콩나물 하나도 대충 사는 법이 없다. 한참을 망설이고 고르는데 도대체 무슨 장을 보는 것일까? 모친께서는 육식을 전혀 안 드셨으니까 이거는 담백하고 비린내도 안 나고 이걸 찜으로면은 이것밖에 안 잡습니다. 그가 사는 곳은 서산시 성현면의 한 야트막한 야산. 물도 전기도 없는 이곳이 그의 생활 공간이다. 49의 나이 유범수 씨.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급히 저녁을 준비한다. 계란 후라이요. 요리하는 솜씨가 보통 능숙한 게 아니다. 요리를 하면서도 어머니 얘기를 그치지 어머니. 않는다. 명태 북어참 그거 말른 거 그거요. 그거 찜. 힘들다고 보신탕 같은 것도 조리하면 아주 뭐 끝내주죠. 뭐. 그가 요리한 음식을 가져가는 곳은 무덤 옆 움막. 그런데 음식을 차린 곳이 사진 앞이다. 돌아가신 어머님을 위한 식사였다. 그는 하루 꼬박 3번, 하루도 빠짐없이 이렇게 상식을 올린다. 80년에 아버지가 아버님께서 작정을 놓으셔서 그해 가을에 성묘를 왔다. 성묘를 왔는데 원래 부친께서 술을 좋아하시니까 이혼해도 애 놔주고만 막걸리나 좀 갖다 보다고 그날 또 이제 막걸리를 2통을 사갖고 가서 부어드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원래 전 술 담배는 안 하니까 나도 이제 응복주로 한두 잔 먹었죠. 그게 치더라고요. 왜 얼굴 빨갛고 그래서 잠깐 눈 붙인다는 게 새벽에. 그렇고 집에 가니까 어머니께서 깜짝 놀래죠. 젊었으니 싸웠나고 옷이 이슬 쳤으니 후줄그레 하니까. 암만에서 이렇게 성묘 갔다가 하루 저녁 자고 왔다고 그랬더니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당연히 세모를 살아드려야지. 드리는 게 아니라 세모를 살아야지. 그때 저는 이제 며칠 있다가 약속을 했죠. 약속이 아니라 진언을 드렸지. 어느 날 내가 3년 동안 수발을 했거든요, 아버지도. 술을 좋아하고 가난만을 남겼던 아버지. 어머니를 고생시킨 아버지였다. 말년에 간암으로 누운 아버지는 범수 씨의 병수발을 받다가 눈을 감았다. 아버지가 탁 누우셔서 에이, 약이나 한 잔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시더라고. 그러면서 이불을 덮으시는 거야. 3일 있다가 돌아가셨거든. 그래서
그게 천추의 한이 넘는 거예요, 살면서. 명심보감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또 좋은 말씀을 또 들려드리죠. 먼저 개선편에 나오는 10가지 3년 동안 무덤 곁을 지키며 사는 심요살이는 생전에 어머니께 드린 아들의 약속이었다. 돌아가신 어머니와의 대화는 밤이 되어서도 그치지를 않는다. 착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이 복을 주고 악한 일을 하는 마치 사람에게는 살아계신 하늘이 어머니께 벌을 하듯 주느니라 하셨다. 무덤 앞에서 글을 오늘 읊고 일과가 끝나시오. 하루 일과를 고하고 나서야 생전에 계시다가 그의 하루는 얼마나 끝이 좋았을까요? 난다. 오늘 또 장을 같이 보러 가고 여러 가족이 모여 제수 음식을 만들고 그거의 어느 세월이 다 역사의 뒤안길로 갔습니다. 자, 주무십시오. 들어갑니다. 심요살이 후 처음으로 맞는 설날 아침. 인천에 사는 가족들이 산소를 찾았다. 반갑고 미안한 마음에 아내 향숙 씨부터 찾는 범수 씨. 그러나 아내는 단단히 화가 난 표정이다. 이렇게 사는 남편을 이해할 수 없는 고드름 아내. 안 하느냐? 와서 보면 거드름 더 뭐라고요? 속상한 마음뿐이다. 요즘 사람이 저런 사람이 어딨냐? 어색한 분위기를 무마시켜버려 괜히 너스레를 떠는 범수 씨다. 오랜만에 가족들이 함께 모인 자리. 그러나 다른 가족들 마음도 편치만은 않다. 급기야 차례도 지내지 않고 자리를 피해버리는 아내. 아내는 장남도 아닌 그가 이렇게 심요살이를 자처하고 나선 걸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하고 싶어서 제가 하는 걸 뭐 억지로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저희 색시도 못 말리는데. 그나마 그의 마음을 헤아리는 건 외동딸 샛별이다. 다 이해할 수 있는데 저는 엄마랑 지금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너무 힘들어하세요. 너무너무 힘들어하시고 너무너무 외로워하시고 막 그러니까 볼 때마다 솔직히 아빠가 그때는 너무 미울 때도 되게 많았어요.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의 심요살이는 지난 2002년 5월에 시작됐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1년 후의 일이다. 몸이 아파 집에서 1년을 모시다가 아예 산소 옆에 천막을 치고 무덤 곁 심요살이를 시작한 것이다. 어머니 아버지 어제는 이제 생일인 거 아셨죠? 부모님이 생전에 계시면 그저 챙겨주시느라고 그냥 그렇게 걱정하시더니 뭐 세며 사는 사람이 무슨 생일상을 받습니까? 죄인이. 미역국은 그동안 쭉 끓여 먹고 그래서 질려가지고 안 끓였시오. 생일 때면 어김없이 미역국을 끓여주시던 어머니. 이젠 그 어머니가 계시질 않는다. 그 사랑을 잊지 못하는 아들은 잠시도 무덤을 뜨지 않고 그 곁을 지킨다. 전자회사에서 부품 조립 일을 하는 아내 향숙 씨. 남편이 심요살이를 하면서 늦게까지 야근하는 일이 많아졌다. 혼자 생활비와 딸 학비를 벌어야 하기 때문이다. 늦은 밤이 되어서야 끝나는 그녀의 공장일. 무리를 하고 신경을 많이 쓴 탓인지 혈압까지 높아졌다. 일도 일이지만 무엇보다 그녀를 힘들게 하는 건 남편의 빈자리다. 밤에 우는 걸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 가서 울지 말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어요. 그냥 저렇게 힘들어하시니까 지금이라도 아빠한테 전화를 해서 그만하고 오라고 할까 그렇게도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20살에 시집와 남편 하나만 믿고 살아왔다. 7살이나 나이 차이가 나는 남편에게 투정을 부리며 철부지처럼 살아온 향숙 씨였다.
그런데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한 심요살이라니. 아파도 진짜 기어서라도 나가야 된다는 거. 그런 게 결국은 생계의 문제라고 해야 되나요? 살아가는 데 대해서. 뭐 많이 벌면 많이 쓰고 적게 벌면 덜 쓴다고 하지만 꼭 있어야 할 돈이기 때문에 아무리 두 식구 살아도 정말 돈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남들은 편안하게 사는 삶을 혼자 저렇게 짊어지고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 너무 속상하고. 심요살이를 시작하고 두 번째로 맞는 봄. 이렇게 계단을 오르내리며 상식을 올린 지도 어느덧 1년이 다 되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날. 심요살이 후 처음으로 맞는 어버이날이다. 이제는 카네이션을 꽂아드릴 수 없는 어머니. 무덤 곁에 핀 연산홍을 꺾어 가슴이 아닌 무덤에 꽂아드린다.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밤낮으로 자식 위에 쓰신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던 어머니. 어머니는 가고 없지만 그 따스한 손길은 아들의 가슴에 사랑으로 남아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나무똥이를 그날은 그 나무를 팔아야 됐어요. 그거는 뭐 자도 깨도 죽을 때까지는 한시도 떠나질 않는데 그 솔골을 긁어가지고 나무를 시장을 팔러 가시다가 나무가 흔치 않으니까 요새 같으면 많이 됐으면 그게 안 부러졌을 텐데 밭비 가는 걸음에 추적추적해서 나무똥이가 반 갈라져 가지고 예천리 그 방죽둑에 흐트러져서 먼 거리에서 봐도 벌써 사람이 보이질 않았는데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 같고 가시는 것 같고 오시는 것 같고 그래서 어린 마음에도 막 뛰어가서 봤더니 나무 솔골이 전부 흩어졌시오. 그래서 이제 그걸 그 자리에선 그걸 갖고 가는 시장 가기 늦고 또 깨끗이 해야 팔리기도 잘하고 지갑도 잘 받는데 거기서 엉설하게 갖고는 되나요? 그래서 이제 다시 그냥 대충 해서 저도 하나로 안고 왔죠. 그렇고 그 후로 3일을 일어나시질 못하고 그날 저녁엔 굶고 그것이 가장 안타깝죠. 그때 내가 조금만 크고 힘 있었으면 저런 지게라도 있었으면 저거 가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속상했으면 3일을 아니나 싶어요. 지게 하나가 없어 고생하셨던 어머니. 어머니의 고생을 기억하는 아들은 커서 목수가 됐다. 손님들이 오시나 보네. 범수 씨의 생활이 알려지면서 방문객들이 많아졌다. 옛날 옛적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로만 듣던 심요살이. 요즘 세상에 심요살이를 한다는데 아유, 사실인지 별 말씀을요.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 찾는 것이다. 아유 고맙습니다. 대부분 어머니. 대단한 효성이라고들 말은 하지만 어떤 이들은 살아생전에나 잘하지 왜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고 비난을 해서 상처를 받기도 한다. 아이, 겨울에 저만 혼자 지난 겨울 1년 만나면 동안 남들 이렇게 겨울 다녀간 만나면 사람만 해도 죽겠지. 3천여 명이나 그러려고 된다. 사는 거죠. 그러면 저기 사진은 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처음엔 정신 나간 사람 취급을 받던 그가 이제 유명 인사가 됐다.
안에다 상식 올리고 그동안은 집에서 모시다가 이렇게 찾아와 주는 사람들이 있어 범수 씨의 심요살이는 외롭지만은 않다. 서자 번내니라 타일 면장의 해지로 로다. 희종왕제가 말하기를 배운 사람은 벼이삭과도 같고 배우지 않은 사람은 쑥이나 풀과도 같다. 범수 씨가 심요살이를 하면서 가장 힘쓰는 것 중 하나는 글 공부다. 쑥이나 풀 같으며 김매는 그가 사람이 요즘 공부하는 것은 미워하고 명심보감. 뒷날 그 중에서도 서로 만나 가장 좋아하는 대목은 후회한들 효행편이다. 때는 늙었느니라 하였다. 아버지는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는 나를 기시니 슬프고 슬프도다. 아버지 어머니시여 나를 낳으시기에 애쓰시고 수고하셨도다. 그 은혜를 갖고자 하나 그 은혜가 하늘과 같이 다음이 없어라 하였다라는 좋으신 말씀이죠. 평생 글을 깨치지 못하셨던 어머니. 가난 때문에 아들을 초등학교밖에 가르치지 못한 것을 늘 가슴 아파하시던 어머니였다. 배움은 어머니 평생의 한이었다. 심요살이 후 두 번째 겨울을 맞았다. 15년 만에 찾아온 강추위. 그는 어떻게 이 겨울을 나고 있을까? 범수 씨는 이 겨울도 여전히 어머니 산소 곁을 지키고 있다. 영하 15도를 밑도는 혹한 속에서 전기난로 하나 없는 이곳. 이거 추운데. 예전엔 이런 추위 속에서 심요를 살다 변을 당하는 일도 많았다고 한다. 그를 걱정하는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굳이 힘든 겨울을 나고 있다.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시던 어머니. 이제 아들은 그 무덤에 쌓인 눈을 쓸어들인다. 어머니가 그랬듯이 손으로 정성을 다해 쓸어들인다. 어려서부터 가난과 추위가 몸에 밴 범수 씨. 어머니와 함께하는 그의 심요살이는 흔들림이 없다. 추위는 누구도 피할 수 없잖아요. 우선 그런 거 타박 자체가 불효니까요. 감사히 그냥 주어진 환경에서 지내는 겁니다. 옛날에 선일들께서 그 심요 살면서 많이 병들고 많이 죽고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저녁 상식 끝나고 상제가 낮에는 활보를 할 수 없으니까 입이 얼어서 말이 안 되네. 그게 이제 밤이 저녁 상식 드리고 컴컴할 때 이 산소 주위로 이제 도보로 운동은 그런 식으로 합니다. 눈을 다 치운 범수 씨가 산소 뒤로 급히 달려간다. 무슨 일일까? 산소에 무언가를 부어드리려는데 보약은 드시고 가셔야죠, 아버지. 다름 아닌 보약이다. 눈을 감기 전 아버지가 원하시던 보약. 그것은 두고두고 아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유언이 되었다. 웬일인지 범수 씨가 아침부터 산소 주위를 서성거린다. 가족들이 오기로 한 날이기 때문이다. 뭔가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가족을 기다리고 있는 범수 씨. 오랜만에 찾아오는 가족들은 가장 큰 즐거움이다. 거기 물려온 거잖아. 지연아 할아버지. 그걸 이렇게 모르나? 올 때마다 부쩍부쩍 달라지는 아이들. 또 안 하던 짓을 안 해? 일로 와, 할아버지한테 와봐, 산할아버지. 주원이 부어 만들 줄 모르는. 그런데 산도둑처럼 이상한 산할아버지 모습에 조카 손자는 그만 낯을 돌리고 만다. 예. 몇 달 만에 만나는 아내.
그냥 부엌으로 들어가 버린 아내는 여전히 화가 안 풀린 눈치다. 이런 향숙 씨에게 미안하고 눈치가 보이는 건 시누이들도 마찬가지다. 잘 견뎌주니까 고맙게 생각하죠. 다들 대단한 사람들이지. 시누이들도 향숙 씨 마음고생이 심하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참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 남편 뺏기고 있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내 마음 같지 않은 효부가 있것이오. 속 상하죠 사실. 젊은 나이. 일단 자다 왔어 자다. 오랜만에 혼자가 아닌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범수 씨. 가족들은 제대로 먹지 못하는 범수 씨가 늘 걱정이다. 그런데 범수 씨는 아내가 마음에 걸린다. 이쁜 여보. 식사하세요. 가서 같이 먹지. 아내의 눈치를 살피는 범수 씨. 그러나 아내는 대꾸가 없다. 미친 마음을 나 좀 풀어줬으면 좋겠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냥 너그럽게 조만간에 살지 빨리. 뭘 그렇게 맺혀가며 사는가. 어쩔 수 없지 않는가. 3년 동안 여기서 살면서 나한테 미안한 마음 있으면 내려와가지고 나한테 더 잘해주고. 아이 그거야 당연하지. 나는 또 둘째야. 애한테 대학에 졸업할 때도 못 왔지. 지금 갈 건지 거기도 갈 건지. 조금만 기다려. 애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알아. 다 먹을 겨? 나 너무 이렇게. 아플 때 내 옆에 좀 있어줬으면 좋겠어. 맨날 아픈 것도 아니야. 이제 올 거잖아 1년만 있으면. 드디어 참았던 아내의 불만이 터져 나온다. 아버지가 너를 위해서 태어나면서부터 이 일생일기를 써왔거든. 열어봐. 봐봐. 열어. 새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써온 20년 일기. 20살 성년을 맞는 딸에게 주는 아버지의 선물이다. 태어나면서부터 너한테 너 모든 거를 다 기록돼 있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가죽을 남긴단 말이야. 근데 가죽을 남기는 것도 그냥 남겨지느냐? 그렇지 않거든. 사람이 그것도 박자를 해서 다 정리를 해야 남는 거예요. 내리사랑이라고 했다. 자식에겐 뭐든지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다. 그런 날 있으면 간혹가다 써도 그게 좋은 귀중한 자료가 돼요. 너의 일생한테는. 내가 당신 일을 못했어. 진짜 나 이해 못했어요. 이해 못했는데 왜 이해를 하냐면 우리 아버지가 너무 아프거든요. 우리 친정 아버지가. 근데 우리 친정 아버지 돌아가시면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 마음이 이제는 이해가 돼요. 얼마 전부터. 처음과 달리 자신의 마음을 조금씩 헤아려주는 아내. 그저 미안하고 고마울 뿐이다. 열 번 들어도 100번 들어도 좋으신 말씀 효행편부터 시작을 해드릴게요. 가족들을 보내고 마음이 착잡한 범수 씨. 가족은 그런 것이다. 올 땐 좋지만 보낼 땐 늘 아쉽고 허전한. 어머니도 그러셨을 것이다. 아버지는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는 나를 기르시니 슬프고 슬프도다 아버지 어머니시여 나를 낳으시기에 애쓰시고 수고하셨도다. 그 은혜를 갚고자 하나 그 은혜가 하늘과 같이 담이 없어라 하셨다. 밤이 깊도록 그의 사모곡은 끝나질 않는다. 약속대로 이제 이면 쉬며 살아시오. 3년 상이고 꼭 내년 5월 23일까지 건강하게 부모님께 약속드리고요. 어머니가 부르시다가 몸이 아파서 그걸 다 못 부르시고 가신 노래 고요한 내 가슴에 나비처럼 날아와
와서 유난히 노래를 좋아하셨던 어머니. 사랑을 말년의 위암으로 고생하셨던 어머니는 가슴 통증으로 이 노래를 끝까지 잊지 못하고 끝내 돌아가시고 말았다. 어머니의 못다 부른 노래는 아들에게 가슴 아픈 유곡이 되고 말았다. 내 가슴에 지울 수 없는 그리움 주고 간 사람. 범수 씨가 아침 일찍부터 바쁘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꼭 3년이 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시묘는 내년까지 3년을 채워 모실 생각이지만 돌아가신 날로 치면 오늘이 3년 탈상인 것이다. 그동안 범수 씨의 생활 흔적들이 어머니 무덤 앞에 차곡차곡 올려진다. 뭐 발랐어? 벌써? 예. 어느덧 숙녀가 다 된 아이고, 형수님 샛별이 안녕하시오. 시묘살이로 가족들과 떨어져 지낸 지도 벌써 2년이 흘렀다. 요새차 갑신년 이제 어머니를 보내드려야 할 시간. 조사일 지극히 소박하고 평범한 어머니였다. 효자 평생 크게 대접을 받아본 일도 없이 고생만 하다 돌아가신 어머니였다. 그러나 가난 속에서도 오남매를 억척같이 키우신 강한 어머니였다. 오늘 이렇게 건강한 자손들을 낳아주셔 감사합니다. 자, 큰절을 하고요. 가시는 길 마지막 절을 올리는 자식들. 명, 잔. 그동안 참았던 큰 누님이 울음을 터뜨리고 만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는 그 빈자리를 대신해 늘 동생들을 챙기는 누님이다. 우리 동생이 어머니를 보내드리는 서름도 서름이지만 시묘살이로 고생하는 범수 씨를 누구보다 가슴 아파했던 누님이다. 아이고 마누라. 그런데 범수 씨가 새로 준비한 머리건의 끝부분을 자른다. 이건 또 무슨 일인가? 아버지. 아버지를 부르는 범수 씨. 아버지 들어가셔서 성나라 살도록 힘이시오. 어머니 힘여 살며 아버지를 살면 천하에 불효. 그래서 아버지 복을 입고 내년 어머니 약속된 심효까지 열심히 아버지에게 또 심효를 봉양해야 됩니다. 이제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 시묘살이도 함께 하겠다는 것이다. 24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술을 좋아해 어머니와 자식들을 고생시키고 가난만을 물려준 아버지였다.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와 합장하는 것조차 거절하셨다. 그러나 그런 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어느덧 아들에겐 그리움이 되어버렸다. 어머니 상복을 벗고 아버지 상복으로 갈아입는 범수 씨. 이제나마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도 시묘를 모시려는 것이다. 어머니와 달리 애증이 교차했던 아버지. 쉰이 넘어서야 아들은 그 불효를 고백한다. 참회의 용서를 구한다. 천하의 불효자 용서합소서. 이제 24년 만에 아버지의 복을 입고 심효를 사니 어머니와 같이 사니 생전에 못다한 어머니의 그 잔잔한 사랑을 이승에는 꼭 이루어 잘 사시옵소서. 아버지. 어머니의 3년 탈상은 아버지 시묘살이의 시작이 되었다. 억장은 무너지지만 아버지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모시게 된다는 게 아버지한테도 이제 불효자식으로
언제나 불효 자식이지만 그래도 좀 우양이 될 것 같아요. 아버지께로. 가을빛이 완연한 10월. 이제 마지막 외출하는 겁니다, 어머니. 좀처럼 산소를 비우는 일이 없는 범수 씨가 어머니 상복으로 갈아입고 나갈 채비를 한다. 아버지 어머니 잘 다녀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밤에 어디를 가는 것일까? 그가 친구 차를 타고 달려간 곳은 서산시 해미읍에 있는 한 허름한 집. 케이크까지 사들고 가는데 누구를 위한 불 켜져 있네. 것일까? 하하, 범수가 왔습니다. 아프고 보고 1년 만인데 딱 1년 만인데 건강하시라고. 올해 94세 서연순 할머니. 할머니는 아니, 범수 씨와 가장 절친했던 친구의 건강한 어머니다. 웬일인가 미열 저 사람들 거기 좀 가보라고라. 어떻게 잘 있나 없나? 그래. 뭐 때문에 안 오나? 응. 할머니는 아니야, 10여 년 아니야. 전 친구가 병으로 세상을 왜? 뜨고 나선 혼자 외롭게 살고 있다. 그냥 이빨 없으시니까 이거 갈아서 조금 사왔어. 그냥 국이나 끓여놓고 갈게. 돌보는 이 없는 할머니는 생활보호 대상자로 보조금을 받아 생활한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진 않았는데 할머니도 한 해가 다르다. 수 있으려나 큰 걱정이고. 앉을 사이도 없이 설거지며 부엌일에 나선 범수 씨. 외로웠던 할머니에게 케이크보다 고마운 건 이런 범수 씨의 마음 씀씀이다. 그건 시켜요. 시켜요? 할머니는 어머니와도 절친한 사이였다. 범수 씨가 생전에 어머니를 모시고 이곳에 자주 들렀기 때문이다. 친구의 어머니는 늘 어머니를 떠오르게 한다. 그래서 어머니 복 입고 왔잖니. 이제 마지막 외출. 생전에 어머니도 여기서 주무시고 가고 여러 번 와서 산수를 즐기셨죠. 그래서 어머니 복도 입고 오고. 어머니 상복으로 갈아입고 온 범수 씨. 어머니도 기뻐하실 역시 것이다. 쇠고기는 쇠고기구나. 들어가시오. 근데 왜 자꾸 나와? 근데? 그래요. 아이고 아직도 호랭이 잡네. 할머니는 불편한 몸으로 굳이 배웅을 나온다. 앞으로 몇 번이나 이렇게 더 찾아뵐 수 있을지 모를 일이다. 늦가을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내린다. 이제 어머니 시묘를 사는 마지막 겨울이 될 것이다. 받아서 차시오. 비가 오는 날이면 유범수 씨 무릎에 통증이 심해진다. 군대 시절 다친 무릎 때문이다. 얼굴은 볼 수 없으니 사진을 보고 서로 사랑을 느끼는 거죠. 사랑 외에 뭐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좋은 말 사랑. 이런 날이면 가족 생각이 더 부부로 간절하다. 신혼자예요.
유범수 씨라고 왜 아내가 그립지 않겠는가. 의단 친소 주전이니라. 떨어져 있을수록 그 빈자리의 소중함이 느껴지는 게 이제 아비의 바로 근심 가족이다. 없는 마음이 어디에서 연유하는가? 자식의 효덕에 있고 남편의 번뇌함이 없게 하는 것이 어디에 여는가? 아내의 어딘데 있고. 이제 소림일지라는 건 새집소 수풀림자 한일자 가지지자인데 새는 많은 여러 가지가 있어도 단 한 개의 가지에 둥지를 튼다. 그래도 그 많은 자손을 낳고 남들에게 기발게 해주고 그렇게 욕심진 한 가지의 둥지를 치다로 그만큼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거니까 욕심은 화를 자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리밀제를 썼고. 날이 쌀쌀해지면서 저녁 상식 후 아궁이 불 때는 일이 중요한 일과 중 하나가 됐다. 불을 지필 때면 어릴 적 부를 때 밥을 해주시던 어머니 생각이 더 간절해진다. 어려서 백을코 살았다는 게 저는 그게 어느 학식보다도 더 삶에 대해서 많은 걸 배우고 늦죠. 우선 남을 사랑할 줄 안다는 거, 조금이라도 나눔을 할 줄 안다는 거. 넉넉지 않아서도 부모님은 그게 생활에 했었거든요. 무릎이 성취하는 범수 씨에게 겨울이면 물을 깃고 빨래하는 일이 더없이 힘들다. 사흘에 한 번은 산 아래 인근에 있는 집으로 내려갔다 와야 하기 때문이다. 겨울이면 무릎이 시려 무릎 보호대를 해야 하는 범수 씨. 바깥에서 찬물에 빨래를 하다 보니 여간 힘든 게 아니다. 그 옛날 어머니는 어떻게 그 많은 자식들의 빨래를 다 일일이 손으로 해 입혔던 것일까? 직접 몸으로 느껴보지 않고는 헤아릴 수 없는 게 어머니의 사랑이다. 어차피 편하자고 시묘살이를 시작한 건 아니다. 시묘살이를 하는 불효자에겐 이렇게 물을 얻어 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만한 일이 아닌가. 그런데 범수 씨 걸음이 심상치가 않다. 바람이 불어서인가 통증이 오네. 아픈 다리에 통증이 심해진 것이다. 힘겹게 언덕을 올라가 보지만 결국 걸음을 멈추고 만다. 몹시 힘들어하는 범수 씨. 바람이 불어서 그런가. 많이 불편하신가 봐요. 이렇게 통증이 한 5분 가요. 군대 시절 무릎을 다쳐 연골이 파열된 후 재생이 되질 않아 겨울이면 시리고 통증이 온다. 그래도 전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요즘 부쩍 심해졌다. 급하게 응급처치는 해보지만 통증이 쉽게 가라앉질 않는다. 범수 씨의 다친 다리를 누구보다도 가슴 아파하셨던 어머니. 시묘살이의 마지막 겨울은 힘겹기만 하다. 아픈 다리 때문에 일찌감치 자리에 누웠다. 밀려오는 외로움과 고통을 책으로 달래본다. 유범수 씨의 마지막 겨울은 그렇게 깊어간다. 강원도 평창의 한 빌라. 다리가 불편한 아버지가 아침부터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
공장 일이 바빠 좀처럼 친정을 못 오는 큰딸이 오기로 했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함께 오지 못하는 사위에게 안부 전화를 건다. 딸 고생시키는 야속한 사위지만 목소리를 들으니 그래도 반갑다. 그런데 어머니 얼굴이 갑자기 굳어진다. 아이고 참 집에 사람은 도망가든지 뭔 소리 해야 되겠구만. 뭐 하루 또 내년 거지. 아버지 시묘를 내년까지 더 산다는 것이다. 어버이날을 앞두고 마음먹고 나선 친정길. 향숙 씨 얼굴에 웃음꽃이 가득하다. 다리 아픈 줄 모르고 기다렸던 아버지도 반갑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나 반가운 딸을 보고도 심기가 편치 않은 어머니. 아직도 아파요? 많이? 수술하고 난 다음에 똑같이 아파요? 다리가 아파 수술 후 6개월이나 입원을 했던 아버지. 딸은 오자마자 아버지 걱정이 늘어진다. 뭘 만날 그대로야. 이 살이 엄청 째피는데. 몰라 그러면 자꾸 그러다 이제 집 잊어버리면 집에 못 찾아오셔? 원하는 맛이니까 내가 뭐하나 그거 그거 생각하가니 뭐는 못 가시는 거야. 아버지는 말도 불편한 데다가 정신도 좀 좋지 않다. 자주 와보지 못하는 향숙 씨는 아버지가 늘 불안하고 걱정스럽다. 근데 또 산대. 뭘 또 살아? 안 온대. 안 온대? 드디어 어머니가 참았던 말을 꺼낸다. 오지 말라 그래. 이제 그러면 아주 갈라시라고 내가 말했어. 또 산다니면 인생은 다 망가졌지 뭐해 아직. 그래서 영감이 됐는데. 심유살이하는 남편 때문에 향숙 씨 못지않게 속상한 건 바로 친정 부모님들이다. 오랜만에 샛별이와 옛날 사진을 꺼내보는 향숙 씨. 사실 친정 부모님들에게도 속정 있는 남편이다. 아프지만 말고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엊그저께도 전화하니까 막 말도 제대로 못하던데 자기는 피곤해서 그런다고 하는데 피곤한 것 같지는 않고 어디가 많이 아픈 것 같은데 아프지만 말았으면 좋겠는데. 아직 찾아뵐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전엔 몰랐던 축복이다. 향숙 씨 걱정대로 범수 씨는 탈상을 앞두고 마음이 착잡하고 분주하다. 어머니 3년 심요살이를 정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49살에 심요살이 들어와서 이제 52살이 됐네요. 그러니 49년 동안 산 거를 아직 만 3년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되지만 3년 만에 49년 동안 거를 몇 배 더 경험하는 거죠. 인생의 참맛을. 5월 22일 드디어 어머니 3년 심요살이가 끝나는 날이다. 3년 동안 부모님이 물려주신 입고 쓰고 덮고 건강을 유지해서 부모님의 3년 심요살이를 이렇게 눈을 맞추옵나이다. 이 신으로 어머니의 무덤 앞에 다 헤어지도록 신은 신발들이며 머리카락 등 3년의 흔적들이 올려졌다. 천지현황시묘 달상문 범수 어머니 시묘 3년 탈상을 고하는 범수 씨. 어머니 만 3년 결속시묘 약속시묘 달상고하 상향. 그러나 어머니를 보내드리는 아들의 마음은 여전히 애통하다.
아유 이렇게 말랐잖아. 범수 씨보다 더 서럽게 통곡을 하는 큰 누님. 어머니도 어머니지만 고생하는 동생 못지않게 마음이 아팠던 누님이다. 아이고 어머니 영원히 신우이를 돌아가신 어머니 무덤 곁을 지켰던 범수 씨. 이제 그 아들은 어머니에게 마지막 축원을 올린다. 그리 원원이 수고하시오 사선만대 그리 원원이 세계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진짜 한 거 하나도 없고요. 참아줬잖아요. 우리 아주버님이 너무 고맙고 물질적으로 남편의 3년 심효살이 아내 향숙 씨에겐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이었다. 그리고 남편의 빈자리와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이기도 했다. 이제 할머니한테 기약을 주신 거 이것 때문에 내가 아버지가 건강을 유지해가 뭐 3년을 무사히 마쳤거든. 버리고 죽었어. 이렇게 다 와서 3년 동안 함께했던 물건들을 태우는 범수 씨. 이제 아들은 어머니를 편히 보내드릴 수 있을 것이다. 어머니 3년 탈상을 한 범수 씨. 그런데 그는 이 가을도 여전히 움막을 지키고 있다. 그리고 전과 다름없이 무덤 앞에 상식을 올린다. 이거 조상님들이 고이 물려준 땅에서 나온 복분자인데 맛있게 흠양하옵소서. 직접 담근 산딸기주를 올리는 범수 씨. 술을 좋아하시던 아버지를 위한 상식이다. 어머니 시묘살이는 끝났지만 아버지 시묘살이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삼시세때 손수 밥을 지어 따끈한 정성으로 상식을 올리는 범수 씨. 살아계실 땐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정성이다. 아버지 오늘은 산딸기술을 한 잔 올렸습니다. 맛은 어떨는지 몰라도 색깔은 기가 막히네. 24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한없이 죄스럽죠. 돌아가셨을 때 심혈을 살해야 되는데 그땐 생활이 궁핍해서 살질 못했으니. 먼저 돌아가신 아버지, 시묘를 살지 못했던 아들. 어머니 시묘를 살면서도 늘 죄스러운 마음이었다. 그거는 뭐 이제 양식거리가 없어서 해가 중천인데도 밥을 안 하시고 어머니가 앉아 계신데 그렇다고 도둑질은 할 수 없잖아요. 아버지는 이불 쓰고 들어놓고 배는 쪼록소리 나고 그래서 이제 제가 동양을 나갔던 이유도 그거였었는데 어머니에게 뭐 눈물이 나는데 아버지는 눈물이 안 나는 이유가 물론 가장적으로 엄청난 고생을 하셨지만 잔잔한 정이라는 건 없죠. 아버지하고는.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요새는 그 사랑이라는 말을 입이 달잖아요. 근데 사랑이라는 아버지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부자 간의 사랑이라는 말은 내 어렸을 땐 몰라도 내가 말귀를 알아들은 후로는 들어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어요. 어머니한테는 사랑한다고 했어요, 내가. 그래서 그런 게 너무너무 아쉬워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은 사랑의 또 다른 마음이었다. 저번 주 일요일 날이? 추석을 며칠 앞두고 형님과 매형이 산소를 찾았다. 벌초를 하기 위해서인데 풀이 자랄 새 없이 산소를 돌본 범수 씨. 벌초를 한다지만 깎아줘야 할 웃자란 풀도 별로 없다. 결코 많은 재산을 물려주거나 학식이 있는 부모님은 아니었다. 그러나 어머니의 사랑을 잊지 못한 아들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 무덤 곁을 지켰고 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어느덧 사랑이 되었다. 맏아들도 아닌데 어머니 시묘살이에 아버지 시묘살이까지 하는 범수 씨. 그의 시묘살이는 내년 5월이면 끝이 난다. 이제 무덤 곁에서 마지막으로 맞는 추석이다. 가정을 위해서 여기 있는 거 몇 배로 노력하고 또 내 장모 장인도 어머니 아버지 못지않은 그 정도는 안 되겠지만 그 정도의 그 마음을 갖고 자주 찾아뵙고 가서 저거 하라고 내가 많이 했지. 요즘 세상에 돌아가신 부모님의 무덤 곁을 지키며 사는 시묘살이가 결국 쉽지만은 않았지만 잃어버린 나를 찾는 의미 있는 시간이기도 했다. 돈 주고도 묻어놓은 공부인데 그 빈자리를 서로 얼마만큼 가장이 웃고 있고 간에 그거 터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어떻게 보면 돈 주고도 묻어놓은 공부 했다고 생각되면 서로 같이 도약을 할 수 있는 때로는 거죠. 아픔을 주었던 가족. 그 빈자리를 통해 가족의 소중함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기도 했다. 돌아가신 후에야 그 존재가 컸음을 느끼게 하는 어머니. 아들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그 사랑을 느낀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덮어주고 믿어주며 견디어내는 큰 사랑이었다. 어머니 무덤 곁에서 시묘살이를 하며 부르는 유범수 씨의 사모곡. 그것은 세상살이에 바빠 어머니의 존재를 잊고 살아가는 우리가 언젠가는 다시 부르게 될 노래일런지도 모른다.